자, 얘들아, 그러면 오늘은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서 이제 수열 단원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원 들어갈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수열 내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이 학습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네임드 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아주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수열인데, 등차와 등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삭하게 모든 정보를 일단 알고 출발해야 되는 게 맞고, 자, 쌤이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은 좀 생략할게요. 예를 들어서 등차라는 것은 같을 등의 차를 쓴 거여서 늘 같은 차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수열이다 라고 해서 그때 공차를 우리가 보통 D라고 부르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수열이라는 건 규칙적인 수열 나열인데, 매번 동일한 공차가 더해지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고, 그랬을 때 일반항 얘기도 쌤이 뭐 새롭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AN이라는 이 일반항이 항상 첫 번째 항에서 n-1번만큼 D를 더한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두 번 더한 거고, 그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될 텐데,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dn 마이너스 d에 플러스 a1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결국 an이란 일반항에서 변수란 친구는 어차피 n밖에 없어요. d는 고정될 것이고 상수로서, 그 다음에 a1도 상수로 고정될 거니까 결국 때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수는 n밖에 없는 거지. n에 1, 2, 3, 4 이런 거 집어넣을 거니까 얘만 변수란 얘기야.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이 n에 대한 몇 차식이 되고 1차식이 되고, 자,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n에 대한 1차 함수가 되어서 얘는 결국 어떤 직선의 사고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럼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을 거야. 봐봐,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결국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치면 결국 이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로 붙어있는 D가 이 직선에 모일 수밖에 없어. D라는 친구가 기울기일 수밖에 없죠. 아, 공차가 기울기가 되는 수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D가 이렇게 3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 3짜리 수열에 여기 이렇게 1이 있고, 여기 이렇게 2가 있고, 여기 이렇게 3이 있으면 이 높이가 A1이 되고, 이 높이가 A2가 되고, 이 높이가 A3가 되면서 늘 같은 간격을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근데 실제로 함수값이 A1, A2, A3인 거니까 내가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개봤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밑변의 길이도 이렇게 같고, 그 다음에 높이의 차도 같기 때문에, 그치? 얘네가 다 등간격을 이렇게 이룰 수밖에 없으니까 직선의 사고가 맞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뭐 새롭게 더 할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것과 수열이라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함수를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것과 수열을 an은 2n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죠, 그치? y는 2x 플러스 1의 기울기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an은 2m 더하기 1도 이렇게 그려지긴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 들어가는 x는 모든 실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n은 자연수만 가능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든 실수를 연결하는 그러한 선분을, 직선을 중간중간에 그 값만 체크하는 거, 자연수일 때 그 값만 체크하는 것이 수열이 될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2n 더하기 1이라고 치면 여기 나와 있는 2가 어차피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공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열을 진행시키면 A1은 3이고 A2는 5고 A3는 7이고 이렇게 2씩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n 앞에 곱해져 있는 2가 공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등차 중앙이나 이런 걸로 넘어갈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쭉 돼 있고요. 자, 기울기가 D예요. 그러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는데 다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A4에서 A1을 이렇게 뺀다는 것 또는 더한다는 것, 이런 상고를 할 때 어차피 얘랑 얘는 총 3D만큼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치? 만약에 A3와 A8을 이렇게 비교한다 그래도 빼면 전체적으로 5칸 차이 나니까 마이너스 5D가 될 수밖에 없고, 항상 기울기의 n배 차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해. A1과 A3가 있으면 이게 등간격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 A2라는 거는 A3와 A1에 모일 수밖에 없어.
중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치? 중점이기 때문에 A1과 A3를 이렇게 더해놓고 얘를 2로 나누면 걔가 A2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하면 가운데 있는 것의 2배가 항상 양옆의 것의 합과 같다는 사실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D라는 친구를 무조건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주고 문제를 진행시키시면 되고, 따라서 D가 뭐가 나오든지가 상관없이 항상 어떤 양쪽 끝에 이러한 합들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준 거랑 얘네들이 더해준 거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상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쾅쾅쾅 잘랐을 때 결국에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더하게 되면 이 높이와 이 높이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A1과 A4를 더한다는 얘기는 이 높이와 그냥 0을 더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길이가 어디랑 같을 수밖에 없어? 이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랑 얘 더하기 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2랑 A3를 더한 게 A1이랑 A4를 더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항상 나오는 거니까, 같은 등간격을 두고 그 합을 구하라고 하면 항상 같은 어떤 합의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 자, 거기다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자, 등차수열의 합인데 식 자체는 이렇게 기억하죠. 내가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을 다 더한 SN이라는 친구는, SN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썼었죠. 2분의 전체 n개의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이렇게 썼었어. 그치? 맨 마지막 항과 맨 첫 번째 항을 두 개 더해서 n을 곱해놓고 2로 나누면 걔가 뭐일 수밖에 없다? n번째 항까지 항의 합일 수밖에 없다 라고 나왔었고, 얘를 풀었으면 2분의 n에 a1을 탕 써놓고 이 n번째 항이 결국에는 a1에다가 n-1d를 이렇게 더한 친구이기 때문에 얘로도 바꿔 표현할 수 있었지.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견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잘 생각해봐. 너희들 이렇게 쭉 그어져 있었어. 여기가 a1이 있어, 여기에 an이 있어, 여기 an이 있어. 그러면 이 사이에 계속 n-1까지 해서 수열이 있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 A1과 AN 정중앙에 중점이 있죠. 중점이 있어. 그럼 얘와 얘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A에 2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다 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예를 들어서 N이 9야. N이 9야. 그럼 첫 번째 항이랑 9번째 항이 있으면 그 정중앙에 5번째 항이 있는 게 맞지. 그치? 근데 N이 만약에 10이야. 그럼 짝수니까 10이 들어가면 5.5번째 항이 있는 게 맞지. 쌤, 5.5는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상관없어. 잘 들어봐.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n이 일단 9였다고 치면 어차피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 9번째 항을 더한 것의 중간값이 여기 5번째 항인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등간격이니까 여기 A2가 있었다고 치고 여기에 A8이 있었다고 치면 얘와 얘의 정중앙 중점도 여기 아니야? A5인 거 아니야? 그치? A3와 A7도 중점이 얘고요. A4와 A6도 중점이 얘니까 결국에는 얘 더하기 얘를 2로 나누면 A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 더하기 얘도 2로 나누면 A5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어차피 A1에다가 A9를 더한 거는 이 A5와 같은 거 맞아? 그치? 그 다음에 A2와 A8을 더한 것도 이 A5와 같죠? 그 다음 A3와 A7을 더한 것도 이 A5와 같고, A4와 A6을 더한 것도 이 A5와 같고, 마지막에 A5 하나 나와 있으니까 얘 그냥 A5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다 더하면 몇이야? 얘 더하면 9A5 아니야? 맞지 얘들아? 결국 다 더하면 9A5가 나오는데 실제로 2분의 A1 더하기 AN이 A5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 9개만 곱하면 9A5 아니니? 따라서 뭐냐면 내가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얘를 다 더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중점을 그냥 9번 다 더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내가 수학 점수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쓰자. 9, 수, 0, 탐구 1, 탐구 2라고 시험을 봤어. 근데 성적이 정확하게 60, 70,
80, 90, 100점이야. 이렇게 쳐봐. 물론 얘 50점, 50점 만점이긴 한데 이렇게 예를 드는 거야. 그럼 어차피 얘네 다 더한 것은 얘의 5배 아니니? 왜냐면 얘의 평균이 지금 80점 아니야? 이 학생의 평균이 80점이기 때문에 얘에다 5배를 하면 그냥 전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평균이고, 이 평균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 n개만큼 더한 것이 결국 뭐가 될까? 전체 합이 되겠지. 그럼 얘를 평균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면 너희들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야. 잘 봐봐. 내가 저식 대신에 무엇을 써도 되냐면요, 2분의 n 곱하기 a2 더하기 an-1번째 항을 써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야. 뭐냐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n을 곱하고 2로 나눈 것이 등차수열의 합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상 얘네들이 더한 걸 2로 나누는 것은 평균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이랑 뒤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해도 상관이 없고, 또 세 번째 항이랑 뒤에서 세 번째 항을 더해도 상관이 없고, 네 번째 항이랑 뒤에서 네 번째 항을 더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고에 너무 갇혀있다 보면 맨날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너희한테 A2가 예를 들어서 3이고 예를 하나 들어준 거야. 그 다음에 A8이 뭐 7이다 라고 나왔어. 그랬을 때 S9를 구하여라. 얘가 등차수열인데, 등차인데,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S9를 구하라 라고 하면 너희들이 굳이 얘를 막 A 플러스 D는 3, A 플러스 7D는 7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9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항과 8번째 항은 뒤에서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니까 결국 걔와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평균인데 전체를 9번 더하면 되니까 평균을, 그래서 얘가 그냥 간단하게 45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항의 위치 관계를 잘 봐야 돼. 위치 관계를. 내가 맨 앞에 항과 맨 뒤 항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걔를 2로 나눈 것이 평균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걔로부터 몇 칸을 띄어져 있든 간에 걔로부터 동일한 칸만큼 이동해 오면 걔의 평균, 중점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기회가 많을 거고, 이제 더 이상 이걸 식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2분의 얘라는 것이 어차피 가운데 항인 평균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n은 몇 번을 곱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재밌을 거야. 잘 봐봐. 쌤이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드릴 건데, 자, A3가 예를 들어서 7이에요. 그 다음에 A 몇으로 둘까? 잠깐만. A6으로 둘게. A6이 만약에 뭐 13이야 이렇게 뒀어요. 근데 이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하래. 아니 10번째 항까지 더하래. 잠깐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어 만약에.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총 10개의 항이 있는 거지? 10개의 항이면 그 중간값이 어딘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니? 생각해봐. 10개의 항이라는 건 10을 곱할 거야 그들의 평균한테. 그러면 곱하기 해놓고 2분의 A1 더하기 A10으로 이렇게 가기가 되잖아. 그치? 근데 쌤이 지금 약간 잘못 두긴 했네. 미안해. 8로 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쏘리. 자,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너 결국 A1은 A3로 대체할 수 있어. 그치? A10을 뭘로 대체하면 되니까? A8로 대체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A1이 A3로 바뀐다는 얘기는 두 칸을 업 시켰다는 얘기고, A10을 A8로 바꿨다는 얘기는 두 칸을 다운 시켰다는 얘기니까 얘네 둘의 합이 얘네 둘의 합과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가격에서 문제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와 얘를 땅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몇이 나오니? A 5.5가 나오지. 그치? 걔가 몇이야? 10인 거죠 이렇게. 실제로 A의 5.5라는 이 평균을 10번 곱하게 되면 그 합이 이렇게 100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치? 이렇게 판단해도 상관이 없어요. 쌤 실제로
a의 5.5라는 항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기 자연수만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만 어차피 10을 곱하게 되면 그냥 이것이 중간에 있었다고 쳐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잘 봐봐. 이렇게 있어. 얘가 A1이야. 여기가 A10이에요. 그럼 정 가운데 있는 거는 A5.5일 텐데 어차피 바로 왼쪽에 A5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바로 오른쪽에 A6가 있을 건데 얘와 얘가 중간 두 개 아니에요? 걔를 더한 것이 어차피 A1, A10과 똑같지. 그러면 걔네 2로 나눈 것 자체가 어차피 이 값이었을 테니까 나중에 그 값에 10만 곱해주면 되니까 실제로 이 양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는 여기서 합에선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 문제는 이렇게도 다뤄보고 저렇게도 다뤄봐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고 한없이 맨날 이거 할 수는 없잖아. a 더하기 2d는 7이다 되고 a 더하기 7d는 13이다 라고 돼서 아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를 뺐더니 5d가 6이어서 d는 5분의 6이고 그럼 첫 번째 항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얘 지금 공차 자체가 정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자연수가. 그럼 너희들 얘를 가지고 뭔가 판단하기가 매우 복잡하니까 차라리, 그리고 10번째 항 구할 때도 그럼 생각해봐. d가 5분의 6이 이렇게 나오면 10번째 항 구할 때 여기다 2d를 추가로 더해야 되니까 5분의 11을 더할 거라고. 그럼 a10을 구할 때 13 더하기 5분의 12 이렇게 판단해놓고 나중에 뭔가 진행하면 훨씬 불편하지 않겠어요? 얘도 마찬가지 봐. A1이야. 그럼 얘는 7 빼기 5분의 12일 거 아니야. 결국 둘이 더하게 되면 어차피 또 20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굳이 매번 복잡하게 한다기보다는 양쪽 끝에서의 거리를 생각해서 항상 중점의 사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란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직선이라는 1차 함수라는 사고를 계속 해주시고요. 그리고 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직선에서의 중점이라는 사고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란 얘기야. 쌤이 지금 등비수열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몇 문제만 좀 시켜볼 거거든. 이번에는 좀 수업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어디로 가시냐면 자, 지금 쌤이 불러드리는 문제를 조금 풀기 시작해 보세요. (4번) 그러니까 278 페이지의 4번입니다. 자, 4번부터 시작하시고요. 쌤이 앞에다가 계속해서 적어 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푸는지.
음? 끝이에요 일단. 자, 여러분들 일단 나름대로 뭐 한 1, 2분만 더 줄까요? 아니면 다 끝 괜찮아? 쌤 이제 나름대로 오늘 수업은 너희가 기존의 내신과는 다르게 수능식으로 어디까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너희가 등차 등비를 아예 장악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는 어떤 수업이기 때문에 쌤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단순한 내신 레벨에서 했던 등차수에 대한 이해와 별개로
때로는 쌤이 더 신박한 해설을 제시할 수 있을 거고, 때로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저거보다 기존에 내가 하는 방식이 더 빠르고 좋고 간편한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풀이를 다 쌤 거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이 쌤 것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야. 쌤은 지금 4번, 8번, 13번, 58번을 봤을 때 나라면 어떻게 풀지, 내가 수능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으면 어떻게 풀지를 두고 일단 이 문제를 해설을 한 거니까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처음에 4번 문제 해설부터 쌤이 앞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쌤은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지 않고 들어왔고요. 문제도 방금 선정을 했고요. 내가 낯선 상황에서 이 문제를 처음 딱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풀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새롭게 도전했는데, 자, 첫 번째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A3항과 그치? A7항, 그러니까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둘이 더한 것은 항상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직선의 사고로 얘를 생각을 해보면 둘이 더한 것이 0이기 때문에 걔의 등차중형인 A5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치?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증가하는 직선을 그리거나 감소하는 직선을 그렸을 때 A3와 A7이 0이라는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되는 평균 A5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게 자명하고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A5가 0인 게 분명한 상황에서 공차가 양수였으면 점점 양수로 갔을 거고, 공차가 음수였으면 음수로 갔을 건데 A11이 12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공차가 양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얘는 X를 쳤어요. 그래서 얘가 선택이 되겠지. 그러면 너희가 이제 A20번째 항을 구할 때 여전히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19번 더했다고 생각하는 건 좀 구식이야. 그렇지 않아? 나는 이미 0이라는 확실한 포인트를 알고 있잖아. 그치? 0이라는 확실한 포인트를 알고 있으니까 A11이라는 것 자체가 A5로부터 어차피 D를 6번 더한 거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6D가 1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6D가 10이기 때문에 D는 2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럼 굳이 A1을 찾을 필요 없이 자, A5로부터 15D를 더 더하거나 아니면 A11이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11로부터 9D만 더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A11이 지금 12라고 나와 있고 D가 2니까 결국 18이 더해져서 3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0에서 D 자리에 2를 넣어주면 30이 될 수도 있고, 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은 더 이상 우리 어디 집착하지 말자. A1이라는 첫 번째 항에 이제는 집착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A1부터 시작해서 등차를 이루는 그런 수열은 당연히 A5부터 시작해도 등차를 이뤄요. 맞지 않아? 얘들아, A1부터 시작한 직선이 여기를 생각 안 하고 A5부터 그어도 똑같은 직선이니까 똑같은 등차겠죠? 근데 0인 걸 하나 분명히 알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맨 첫 번째 항으로 항상 돌아갈 필요가 없이 0이라는 지점에 새로운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몇 칸을 갔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0이 굉장히 특이하고도 의미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A5를 기준으로 뭔가를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걸 일단 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 8번 문제는 내가 좀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조금은 들어. 내 풀이를 보면. 왜냐하면 솔직히 조금 이게 애들이 푼 거보다 내가 푼 게 좀 다르긴 할 거야. 너희들은 내 풀이 잘 봐. 잘 보되 8번은 너희의 풀이가 내 풀이랑 비교했을 때 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더 좋거나 같을 수 있어요. 8번은 나라면 이렇게 풀어. 근데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아. 8번은 적당히만 들으세요. 자, A1이랑 A1 더하기 A3, 원래 등차 수열이었던 수열 AN이죠. 그러면 A1과 A3 더한 거는 이 A2가 될 거야. 등차 중앙이 2배니까. 그 다음 문제를 일단 키긴 커야죠. 키긴 커야죠. 자, 여기 나오시는데 A3랑 A4를 더한 것은 어차피 가운데 있는 평균의 2배였을 테니까 이 A3.5라고 뒀어요, 쌤은. 이런 것도 일단 할 수는 있어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또 한 번 지들끼리 등차를 이룬다고 한 거잖아. 그러면 가운데 것의 2배인 4A2가 양쪽 것의 합인 A1 더하기 2A3.5와 같아야 되는 게 맞지. 그치? 양쪽 거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여기서 3A2를 땅 두고 A2가 하나 더 남아있잖아. 근데 A1을 이항해주면은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면 무조건 공차 D가 나올 수밖에 없지. 한 개의 차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2 곱하기 A3.5를 뒀어요.
그리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번에는 여기에 A2만 남겨놓고 빨리 앉아. 이 A2는 넘겨주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러면 이 A2를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A3.5에서 A2를 이렇게 뺀 거기 때문에 3.5에서 2를 빼면은 1.5D가 나오는 거 맞지 않니? 한 칸 반 차이니까. 그래서 난 1.5D라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3D가 되고요. 얘를 넘어오면 2D가 되기 때문에 A2가 2D가 돼요.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근데 A2는 첫 번째 항에다 D를 더한 친구니까 A1이 D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A3는 3D일 수밖에 없죠. A9는 9D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3으로 끝나겠지. 내가 미리 경고했어. 이 풀이가 베스트라고는 얘기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니들이 생각을 할 때 사고를 더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푸는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너희들은 맨날 뭐만 하고 있을 거냐면 A1이랑요 2 A1 더하기 D랑요 3이랑 4를 더했으니까 A 더하기 2D랑 A 더하기 3D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텐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 무조건 쌤처럼 복잡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더할수록 항상 좋은 건 아닌데 나는 3.5를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 얘와 얘를 보고 얘네들을 빼서 D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얘와 얘가 1.5D가 차이 난다는 생각도 별로 두려울 게 없어. 그러니까 별로 이걸 처리할 때 굉장히 겁이 나서 조심스럽게 처리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상 2배를 곱하면 얘만 넘겨주면 그냥 A2가 2D가 나오니까 너희 생각보다 더 얘를 뭐 할 수 있어? 주무를 수 있다고. 이 문제 자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 문제를 결국 시험장에서 쌤처럼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데 봐봐, 나는 진짜 이렇게 풀어. 수험장에 가더라도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 안 풀 거야. 시험장에 가면. 왜 그럴까? 아직은 충분히 친숙해지지 않기 때문이지. 니들도 만약에 이거 습관 들이면 이게 더 편할 수 있어. 나중 되면.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속으로 온 마음으로 거부하지 마세요. 저게 뭐야 싸발 이럴 필요는 없어. 그냥 저렇게도 사고할 수 있고 저게 더 편해질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13번 문제를 보면요. 자, 이건 확실해. A라는 이 집합 자체가 5n-1로 이루어진 집합이고요. B라는 집합 자체가 3n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근데 공통된 원소를 우리가 C의 집합으로 갖고 있는 거지. 그럼 나 일단 확실해. 첫 번째 항이 탕하고 탄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5씩 커지는 수열이고 얘는 3씩 커지는 수열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최소 공배수인 15를 새로운 공차로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봐봐, 이 친구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기울기는 또 다른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이 만나는 순간이 이렇게 한번 생겼어요. 근데 얘가 동일한 n일 때 만나는 건 아니지. 교점을 굳이 여기가 동일한 n일 때가 아니니까 같다고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플러스 5씩 공차 5를 가지고 있고 얘가 플러스 30 공차 3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얘가 한 번 탕 같아진 후로는 15가 커질 때마다 계속 같은 값을 갖긴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얘를 적어 나갔더니 첫 번째 항이 4, 두 번째 항이 50 커지니까 9, 그 다음에 5 더하니까 14죠. 얘는 3, 6, 9 가다 보면 9일 때 처음으로 같아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9가 첫 번째 항이고 C1에 거기다 15씩 더하면 자, 공차 10으로 이미 설정을 했어. 15n으로 두면 얘 무조건적으로 등차수열을 이루겠다. 그럼요, 첫 번째 항이 9기 때문에 뒤에 있는 K를 마이너스 6으로 놓으면 결국 CN이라는 수열은 15n-6일 수밖에 없다. 그럼 실제로 봐봐. 첫 번째 항이 9죠. 두 번째 항은 24죠. 실제로 얘도 24가 되지 않겠니? 5의 배수 빼기 1이니까 얘도 근데 C가 X-1이어가지고 X-1이라고? 네. 나 문제 잘못 읽었니? 여기 잠깐만. 나 집중 안 했나? 자, X-1이구나. 쌤 잘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둘이 겹치는 것에서 항상 1을 빼줘야 되는 거지. 그치? 항상 1을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만 해주면 될까? 이것만 이렇게 7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왜냐하면 첫 번째 항이 9였고 두 번째 항은 24에서 1을 빼니까 23이 될 거고, 그럼 어차피 차는 어때? 다 1씩 빼지니까 동일하죠. 그럼 15씩 차를 두는 건 맞으니까 7 하나만 추가로 빼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쌤이 좀 실수했는데 답이 여기 378이 안 나오겠네. 왜냐하면 C1이 9가 되는 게 맞고요, C7은 C1이 9가 되는 게 아니구나. C1은 8이 되는 게 맞고, 그치? 그러면 C7이란 친구가 쌤이 7을 딱 하고 대입해보면 얘가 98이 나올 거니까 얘가 끝이겠죠. 100 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106인데 걔를 2로 나눈 것이 평균이잖아. 그 평균이 53으로 바뀌었겠죠. 거기다 7개를 탕 하고 곱할 거니까. 왜? 평균을 7번 더하면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53에다가 7을 곱하면 371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겠지. 그치? 쏘리, 쌤이 거기 x-1인데 x를 구해줘야 된다고 착각을 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드린 세 개의 풀이가 너희들 입장에서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뭐 13번은 크게 다르지 않았겠지 나랑. 근데 너희가 과연 처음부터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둘이 반드시 15씩 커졌을 때 등 차일 거라는 확신을 안 가지면 니들이 아마 9를 발견해 놓고 몇 개 더 했을 거야. 그치? 19하고 24하고 얘도 12, 15, 18 쓰다가 24일 때 겹친다. 15가 공차인가? 이렇게 우연히 발견했을 수가 있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5씩 커지고 3씩 커지니까 둘이 15가 땅 하고 커졌을 때 다시 무조건 같은 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게 13번 문제였고, 쌤이 58번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응용이죠. 여러분들이 쌤이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58번이면 얘들아 언제 기출이니? 2020년 고3이야. 그러면 비교적 최근이잖아. 최근 문제에서도 우리한테 뭘 지금 시키고 있는 거야? 너희들 무조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라는 편견은 버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지. 자, 처음에 잘 보시면요, 쌤 진짜 이 문제 심플하게 풀었습니다. AK-1과 AK-3을 더한 것이 마이너스 24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AK-2번째 항의 2배가 마이너스 24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AK-2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2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A3를 준 이 의도가 나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는 거지. 왜? 얘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2칸 떨어져 있는 친구고 얘는 K번째 항으로부터 반대로 2칸 떨어져 있는 친구니까 얘네들의 평균이 A1과 AK의 평균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K번째까지 항의 합을 구할 때 전체 K개를 곱할 거고, 누구를? 평균을. 평균인데 걔는 세 번째 항과 뒤에서 세 번째 항을 더해서 2로 나눈 것의 평균일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여기서 뭔가 A1을 찾으려는 시도와 AK를 찾으려는 시도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K 곱하기 얘를 했는데 그 합이 K제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K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얘네들이 더한 것이 30이고 2로 나누면 15니까 15가 K구나 라고 그냥 발견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실제로 만약 여러분들 아까 쌤이 이러한 안목을 키워주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을지 눈에 선하게 보여요. 좀 많이 돌아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돌아갔을까? A 더하기 2D가 뭐 42다 이렇게 가고, A 더하기 이제 뭐 K-1D가 그쵸? 뭐 마이너스 12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막 빼고 막 난리 쳤을 거예요. 자, 일로 빼든 뭘로 빼든 아무튼 막 빼요. 뭐야? 막 마이너스 K에 플러스 3D가 뭐 30인데 뺐으니까 54인가? 54인가 이런데 얘를 가지고 또 여기 식 위에 올려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일이 막 발생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치월장하면 할수록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스킬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질 거니까 쌤은 이거 그냥 아마 1분 내에 컷을 냈을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만나게 되면. 당장 여러분들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추론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려드릴 건 지금부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4개의 문제를 풀이를 정리를 해드렸고, 여기에 쌤이 추가로 더 할 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녹화 잘 되고 있죠? 쌤이 간만에 해가지고. 자, 다음으로 쌤이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일단 아까 전에 이거 배웠잖아. 등차 수열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딱 두면요, 이 SN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일 거야. 언제나 n에 대한 몇 차식일까요? 그렇지, 2차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SN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쓰지 않았니? 총 n개가 곱해질 거야. 2분의 결국 첫 번째 항에 n번째 항이 이렇게 더해진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어차피 상수예요. 그치? 얘는 뭐니? 결국에는 dn 플러스 점점이잖아. n번째 항이니까. 그치? 공차에 n이 곱해진 일반항을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와 얘가 곱해졌을 경우에 결국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오겠으나 어차피 dn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동의하세요? 아, 얘들아, 뒤에 더 안 적은 거야. 얘가 무조건 dn으로 시작할 거잖아. 일반항이니까. 그치? 직선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가 곱해지면서 dn 제곱을 만들고, 그럼 이 창이 최고창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항 an이 n에 대한 1차식인데 걔에 대한 수열의 합은 언제나 n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니까 n에 대한 2차 함수꼴이 나오겠지. 그러면 실제로 너희들은 나중에 이런 판단도 가능할 거야. 자, SN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2차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2차니까요. 너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SN이라고 치면 얘가 뭐 S1이고 얘가 S2고 얘가 S3였는데 얘가 S4고 S5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 S 몇 가지가 이 수열의 항의 합의 최소값이구나 또는 최대값이구나를 알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이런 거 일단 가능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SN에 대한 식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쌤이 이렇게 쓸게. SN이 만약에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라는 2차 식으로 주어졌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AN을 유도할 수 있는 공식을 배웠던 게 사실이지. 그치? 그 공식 뭐였니, 얘들아? 그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그렇지. 일단 AN을 구하는 과정은 언제나 SN에서 SN-1을 빼면 되는 거긴 했거든요. 근데 얘를 실제로 다 해보지 않아도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결과가 항상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기억하는 사람 있니? 그렇지. 이 AN에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항상 결론이 돼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치? 우리가 수열을 잘 모를 때는 결국 AN을 구하기 위해서 SN에서 SN-1을 대입한을 빼봐야 되겠으나 등차 수열은 항상 걔를 빼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 식만 봐도 반드시 일반항을 거의 곧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유의할 점이 하나 있죠, 얘들아. 자, 누구의 존재죠? C라는 친구의 존재지, 얘들아. 상수항의 존재예요. 자, 상수항의 존재야. 상수항이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C가 0인 상황이라면 그냥 SN은 등차의 수열의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AN은 정확하게 등차 수열이 나옵니다. 그런데 C가 0이 아니라면, 상수항이 0이 아닌 상황에서는 뭐가 될 거냐면 AN이라는 일반항을 탕하고 구했을 때 걔는 등차긴 한데 n이 2 이상일 때만 등차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얘네들 다 등차를 이루는데 첫 번째 항만 A1만 혼자서 외톨이 얘만 관련성이 아예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내가 SN을 받아놓고 얘를 AN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얘를 구하면 얘는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할 거니까 첫 번째 항을 구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S1일 때를 구하는 것밖에 없을 거란 얘기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EX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잘 봐.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자마자 너희들은 일단 무슨 생각해야 돼? 수열의 합인데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네? 이 수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AN을 공식으로 유도해내야 되겠지. 불러볼래? 2n 마이너스 4죠. 이렇게. 그럼 실제로 공차 몇이야?
공차 무조건 2인 거지.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 0, 2, 4, 6 이렇게 커지는 수열인 거 맞지? 실제로 걔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SN에 n에다 1 대입해봐. 그럼 몇 나오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오지. 근데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건 그냥 첫 번째 항이란 얘기잖아. 걔랑 AN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동일하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S2 구해봐. S2 구했더니 마이너스 2죠. 두 번째 항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2네? 두 번째 항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2잖아. 에이, 장난치는 거 아니고 S3 구해봐. 3 집어넣었어. 9 빼기 6이 되니까 0. 9 빼기 9가 되네. 그럼 0이죠? 실제로 하나, 둘, 셋 0이잖아. 뭐 내가 더 확인시켜줘야 돼? 이미 증명은 된 거지. 그치? 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잘 봐. SN을 이번에는 거의 유사한 식으로 줄게.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5라고 이렇게 뒀어요. 얘도 2차식인 거 맞지? 2차식이야. 그러니까 등차가 일반항으로 나와야 될 것만 같은데, 그럼 실제로 같은 원리에 의해서 등차수를 일반항 뽑아내면 2n 마이너스 5. 2n-5 나오는 거 맞지 지금? 공식상으로 구하면. 그러면 얘도 공차가 2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마3, 두 번째 항이 마1, 1, 3, 5 이렇게 커져야 맞는 거지 원래대로 하면. 근데 실제로 이 SN이 주어졌을 때 S1을 구해보면 1을 대입했더니 몇이 나와? 2가 나와. 근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A1과 다르지?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준 식이고 이건 우리가 구한 식이잖아. 그럼 누구 말이 맞겠어? 얘가 맞겠지. 자, 상수항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S1과 A1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누구 말을 믿어야 된다고? S1 말이 믿어줘야 돼. 항상. A1은 우리가 만든 거라서 페이크야. 알겠어? 그러면 S1은 2니까 얘를 2로 바꿔줘야지 맞아. 쌤, 그러면 지금 둘이 달랐잖아요. 그럼 얘를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항부터는 그냥 신뢰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항부터는 그냥 성립해. 마일 1, 3, 5 가는 게 맞을 거야. 왜냐하면 한번 해보자. S2 한번 구해볼게요. 자, S2야. 2를 대입했어. 그러면 몇 나와? 1 나와. S1이 2였고 S2가 1이었으면 얘에서 얘를 뺀 게 A2죠. 그게 몇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죠 지금? 괜찮아? 그럼 S3도 한번 구해볼게. S3는 3 대입한 거기 때문에 몇 나오니? 2 나오. 2 나와? 2 나오는데 그럼 2래? 그럼 S3 2야. 그럼 S3에서 S2를 뺀 게 A3죠. 1이네? 얘 1 맞네? 계속 맞을 거야.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없는 친구는 누군 거야? A1. A1은 S1 말 듣고 수정해줘야 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야? 등차 맞지? 이 새끼 하나 때문에 등차 못 된 거지.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이게 한번 내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이렇게 내고 AN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지 않으면 걔는 등차 수열은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그렇다고 얘는 등차 수열 아니다 라고 공부하기에는 두 번째부터는 등차 수열의 특징을 가질 거니까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되지. 등차긴 등차인데 첫 번째만 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 대고 등차 아니야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야. 첫 번째만 예외라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면 돼. 아시겠어?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일단 등차수열의 합까지는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 조금만 더 추가해서 다시 한번 좀만 시켜볼게. 여러분들 14번이랑 15번을 둘 다 해보세요. 간단할 테니까. 자, 14번이랑 15번을 둘 다 해보시고
문제 번호 여기다 적을게요.
성은아, 성은이 잘 하고 있지?
아우 기문제 존재감시. 자 얘들아 해설 시작할게요. 일단 14번이랑 15번은 쌤이 뭐 별로 할 건 없는 것 같아. 아까 설명한 게 거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상수항이 붙어있죠. 14번은. 그러니까 A1을 구할 때 일반항으로 구하면 안 되고 S1말에 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S1을 구하면 그게 곧 A1이고 걔는 2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AN을 구하게 되면 걔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니까 A10을 구하면 10을 대입해서 37이면 되니까 합은 39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A1을 구한다면 합이 38이 나오면서 오답이 나올 거야. 그치?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15번은 상수항이 안 붙어 있으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AN을 구해내면 EN-21이 일반항이 되고, 그러면 n에 1이 들어갔을 때부터 10이 들어갔을 때까지는 음수죠. 그리고 11이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니까 1부터 10까지 총 10개의 n에 대해서 이제 음수가 나오겠네. 여기까지 별거 없고요. 다음으로 우리 57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뭐 고군분투하면서도 그래도 이 문제는 풀어냈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기대는 하고 있어. 뭐냐면, 자, AN이라는 수열이 기본이야. 자, 쌤이 써가면서 설명할게.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근데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는 우리가 몰라. 그치? AN 등차 아니죠. 등차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지. 근데 SN이라는 항의 합들 있죠. SN이라는 합의 어떤 수열, 걔가 등차 수열인 거야. 그래서 SEN-1이라는 친구는 등차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 뒤에는 어떤 기준으로 적었냐면 아무튼 뭔가가 붙어있을 건데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S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1을 집어넣었을 때 뒤에 S1 더하기 3이 붙어있어야지만 1을 집어넣으면 S1만 남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Y절편을 내가 설정한 거라고. 왜? 얘는 1,S1을 지나야 되니까 1,S1을 지날 수 있게끔 내가 얘를 Y절편으로 설정한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인데. 이해돼? 아까 직선의 사고야. 마찬가지로 S2에는요, 이번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니까 기울기 2짜리 직선이에요. 맞지? 그런데 1,S2를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1,S2를 지날 수 있게 S2 빼기 2를 뒤에 Y절편으로 설정을 한 거야. 와, 선생님은 진짜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 내가 결국에 S2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다 합친 거지. S2n-1은 첫 번째 항부터 2n-1번까지 다 합친 거지. 주의해야 될 거, 얘는 절대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 아니에요. 그치? 맞아? 짝수 번째 항만 더한 거 아니야. S2n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야. 기억해? 그럼 A1부터 A2n까지 2n개를 다 더한 거라고. 그럼 얘는 홀수 번째 것만 더한 거 아니죠? 얘 지금 S2n-1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2n-1번째까지 다 더한 거야. 2n-1개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뭐만 남을까? 2n번째 항만 남는 게 맞지. 그리고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5n이 나오고요.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5 나오고요.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S2 빼기 S1이 나와요. 이해하시죠? 근데 S2에서 S1을 빼면 얘가 뭐야? A2 아니니? 그치? 근데 문제에서 A2가 1이라고 줬으니까 얘가 1이구나 라고 판단한다고. 아, 얘가 1이기 때문에 결국 A2에는 5n-4일 수밖에 없고, 아, 그러니까 A8을 구하라 그러면 n자리에 4를 대입해서 16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는 거야, 얘들아. 명확하게 여러분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포인트는 뭐냐면, 애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애가 나오고 이런 애가 나오면 잠시 착각해. 자, A의 2n을 n이 1일 때부터, 2k라고 둘게. 2k를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다 더한 게 S2n인 줄 알아, 이게. 그치? 이러면 안 되지. 짝수 번째 항만 다 더한 거니까 얘는 S2n이 아니에요. S2n이라는 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차곡차곡 다 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는 게 쌤 생각이야, 일단. 여러분들 그거는 일단 명확하게 해줘서 57번을 풀 수가 있고, 자, 63번 같은 경우에는 또 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풀었을 수 있는데, 일단 쌤 방법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진 않겠으나 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충분히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자, 조금 특이하고도 굉장히 최근 문제죠, 얘들아. 2021학년도 기출이었고 고3 6월 평가원 문제, 가형으로 나왔었던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긴 한데, 자, 두 가지 관점이 있어. 첫 번째는 SK 플러스 2는 결국에는 첫 번째 항부터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고, SK는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면 K 플러스 2번째 항이랑 K 플러스 1번째 항만 살아남았겠지. 이해하세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좀 과감하게 또 간 거야. 주무른 거야. 자, 얘와 얘는요, 생각을 해봐. D가 2니까 2짜리 직선에서 여기에 AK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어. 여기에 AK 플러스 2번째 항이 있어. 얘네 둘의 합이다? 그럼 쌤은 또 한 번 여기 중심에 있는, 쌤 둘이 한 칸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그 사이에 반 칸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여기 중간 지점에 AK 플러스 1.5가 있고 걔의 2배가 4다라고 그냥 과감하게 설정을 해버린 거야. 여기서부터 니들 자유야. 너희들 편의에 따라서 얘에다가 2 한 번을 더 더한 게 얘니까 이 AK 플러스 1에다가 2를 추가로 더했더니 4다라고 놓고 얘를 넘겨서 AK 플러스 1번째 항은 결국에는 1이다 라고 풀어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전혀 없어. 근데 나는 어떻게 갔냐면 2 곱하기 AK 플러스 1.5가 4여서 AK 플러스 1.5는 2일 수밖에 없는데, 자,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1.5는 0.5D 차이 나죠. 0.5D 차이 나는 거지. 근데 D가 2니까 1 차이 날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 2에서 1을 빼준 게 1을 잠깐만,
0.5D 차이 나니까 AK 플러스 1은 0.5D 차이니까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고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AK는 얘에서 공차 한 번에 뺀 거니까 2를 빼주면 마일이 나오죠. 아무튼 중요한 건 K번째 항은 마일이 나오고 K 플러스 1번째 항은 1이 나올 거라는 사실이야. 동의? 그래서 마일이란 높이와 1이란 높이 사이에 2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게 공차 2짜리, 길기 2짜리 직선이니까 결국에는 이 전항은 마3일 수밖에 없고 이 전항은 마5일 수밖에 없고 이 전항은 마7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 문제에서 뭐라 나왔냐면 SK가 마이너스 16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한 게 마이너스 16이야. 근데 K번째 항이 마일이야. 그럼 거슬러서 내려가 볼까? 마1, 마3, 마5, 마7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K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6이기 위해서는 얘까지 더하면 딱 맞는 거 아니야? 마7, 마5, 마3, 마1 4개 더하면 마이너스 16 아니니? 그치. 아,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항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왜냐하면 첫 번째 항부터 K번째까지 더한 게 마이너스 16이니까 K번째 항이 마일이고 공차가 2라면 결국에 처음은 마이너스 7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K라는 친구는 4구나. 네 번째 항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K가 4라고 하면 A8을 구하는 게 지금 목표가 되는 거죠. K가 4니까. 그럼 A8을 구할 건데 걔는 어차피 4고 5고 6이고 7이고 8이면 어차피 금방 얘가 7이라는 사실은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쌤이 이 K 플러스 1.5라는 표현을 쓴 거부터 여러분들이 약간 저 새끼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차피 직선이면요 얘들아 정수 단위로 떨어지긴 하는데 자연수 단위로 사실은 그 지점 모두 하나하나가 살아있다고 생각해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0.5칸 차이 나는 거는 이제 D 2의 절반 차이가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는 그런 사고가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앞으로도. 자, 이게 63번이었고 오늘도 이거 안 마른 걸 가져와서 이 하얀색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서 좀 지저분해서 미안한데 보이긴 잘 보이니 그래도? 자, 66번은요 쌤이 처음 풀 때 잠깐 실수해서 잘못 풀 뻔했는데 자, 문제 한번 틀어놓고 볼게. 공차가 이제 D1과 D2인 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TN이라고 하는데 근데 둘이 SN과 TN을 곱한 게 N제곱이랑 N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치? 둘이 곱한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차피 SN도 N에 대한 2차식인 거 맞지? 그 다음에 TN도 N에 대한 2차식인 거 맞죠? 그러면 쟤를 어떻게 쪼개서 2차식씩 나눠 가질 거냐라고 판단을 할 때 자, SN과 TN을 곱한 것이 쟤를 인수분해하면 N제곱에 N-1에 N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얘를 그냥 N제곱과 N제곱 마이너스 1로 쪼개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는 거 맞지? 왜 안 될 수밖에 없어? 말해줄래? 어떤 한 친구가 N제곱 마이너스 1을 가지면 얘는 상수항을 갖죠. 상수항을 갖는 순간에 걔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누군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해하니? 그러면 당연히 N1랑 N-1 하나, N1랑 N 플러스 1 하나를 쪼개서 갖고 있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한 친구가 N을 다 갖고요. 한 친구가 N제곱 마이너스를 다 가지게 되는 순간 상수항을 가진 친구는 절대 그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 아니죠. 왜? 첫 번째 항부터 성립 안 하잖아. 그치? 그걸 기억하는 거야. 아까 배웠던 지식 상당히 중요하게 써먹는다,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상수항을 누군가 가지면 안 돼. 그러려면 N이 골고루 하나씩 나눠 가져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SN이 N이랑 N 플러스 1을 갖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TN은 N이랑 N-1을 가질 거야. 이게 케이스 1번이야. 근데 SN이 N이랑 N-1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TN은 N이랑 N 플러스 1을 가져야 되는 거지. 동의할 수 있어? 그런데 둘이 곱하면 결국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되는 걸 알고 있으나 약분이 돼서 1이 되는 거지 내가 반드시 두 개가 다 1이라고 확신은 못 하는 거지.
P가 1이 되면 1이고 1이니까 성립할 수 있겠으나 P를 일단 놔주고 반대쪽에 P분의 1을 놔줘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그래야 곱했을 때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로 Pn n 플러스 1 얘를 전개하면 Pn 제곱 더하기 Pn일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바로 일반항을 뽑아내면 2Pn 더하기 P 빼기 P이기 때문에 그냥 2Pn이 일반항이 되겠죠. 그러면 이 2P가 공차일 수밖에 없으니까 D1이 2P가 될 거고요. 그 다음 Tn 같은 경우에는 P분의 1 N제곱에 자 P분의 1 N제곱에 마이너스 P분의 1 N이니까 자 일반항을 구하면 P분의 2N에 2배랬죠. 그 다음 더하기 얘 빼기 얘니까 뒤에 마이너스 P분의 2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지. 동의할까요? 그러면 얘가 공차니까 D2는 P분의 2일 수밖에 없어서 얘는 일단 형성이 되겠네. 반대로 만약에 SN이 N과 N-를 가진다면 앞에 P를 뒀기 때문에 얘가 PN제곱 마이너스 PN이 되고 그럼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면 2PN에 빼기 P 빼기 P니까 마이너스 2P가 되는 게 맞겠지. 그러면 Tn은 자연스럽게 N+를 가지고 얘가 P분의 1 N제곱 더하기 P분의 1 N이니까 일반항을 구하면 P분의 2 N에 얘 더하고 얘 빼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죠. 상수항은. 그래서 후보는 얘랑 얘가 있는 건데 이때도 D1은 2P고 D2는 P분의 2일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기억부터 풀어나간다고 치면 자 AN이 N이다 라고 주어진 것 자체가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중에서는 절대적으로 1번 케이스일 수밖에 없지. 왜? 일단 P는 0이 될 수 없거든요. P는 절대 0이 될 수 없죠. 자, P가 0이 돼버리면 모든 것이 의미가 깨져요. 그러니까 P는 0이 아니라는 게 기본인데 그러면 P가 0이 아니라면 얘는 상수항이 붙어있는 친구잖아. 2번은 상수항이 안 붙어있으려면 1번 케이스가 되는 수밖에 없고 그때 AN이 N이라고 치면 얘가 N인 거니까 P가 2분의 1이죠. 맞니? 그렇게 되면 1번 케이스면서 P가 2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걔 2분의 1을 다시 Bn에 대입을 해주면 4n 빼기 4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맞기 때문에 얘 결국 기억이 참일 수밖에 없다로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니은 보기 한번 보시면 D1과 D2를 곱한 것은 항상 4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2P랑 P분의 1을 곱하면 항상 4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 항상 참이죠. 얘도 참입니다. 마지막 디귿을 보면요. 자, A1이 0이 아니면 이라고 했어. 그 말은 2번 케이스라면 A1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지. 2P-2P니까. 그럼 이번에도 1번 케이스임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 너희들 봐봐. 1번 케이스야. 그럼 AN은 2PN이죠. 근데 문제에서 싸가지 없이 과감하게 AN은 N이다 라고 주장해버렸어. 그럼 P가 2분의 1일 때지. P가 2분의 1이 아니면 AN은 더 다채롭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꼭 디귿은 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풀면 일단 등차에 대해서는 뭐 합까지 여러분들 필요한 문제는 다 다뤄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선생님이 루마쌤이 지금 상당히 내가 완벽하게 등차 수열에 적응하기 전에 너무 앞서서 안목을 막 보여주다 보니까 나 이해가 좀 덜 됐네 이렇게 생각이 만약에 들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충분한 연습 기회를 숙제를 통해 드리긴 하겠지만 걔로 좀 부족할 수 있거든. 연습량이. 그거를 우리가 3월 달부터는 수능 특강은 문제량이 적지만 기출문제집은 문제량이 굉장히 많아요. 기출문제집은. 그리고 지금 단계는 여러분들 나랑 같이 수능 개념을 한번 학습하는 단계지.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개념 설명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지만 우리가 기출문제집 3월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아마 우리 수만법을 쓰게 될 것 같아요. 명우쌤이 만든 기출문제 저서죠. 그래서 내가 그 책 오늘 다 살펴봤는데 필요한 기출들이 다 싹 모여져 있고 퀄리티 좋기 때문에 아마 사용할 것 같아요. 뭐 다른 책 쓸 수도 있지만 지금 후보는 풀수록이라는 기출문제집이랑 그 다음에 마더텅도 후보고요. 그 다음에 뭐 자의도 있고 뭐 N기출도 있고 수만법도 있고 한데 쌤이 여러분들 충분한 연습 기회를 갖고 내가 말해준 안목을 여러 군데에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진짜 초점을 맞출 거니까 지금 혹시 내가
쌤처럼 풀이하려면 지금 아직은 연습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지금은 주어진 문제 내에서 단원별로 꽤나 적합한 스킬을 배우고 더 연습할 기회는 아마 3월부터 충분히 많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문제 더 풀고 싶으면 쌤한테 얘기를 해. 쌤, 그러면요 수요일 문제 좀 더 줘보세요. 저 쌤이 말한 방식으로 조금 더 습관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내가 못 줄 게 전혀 없잖아. 뭐 시발점 워크북 줘? 아니면 뭐 시냅스 줘? 다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걱정할 거 전혀 없고. 지금 8시 50분이라서 원래는 미적할 타임이 맞거든요. 근데 오늘 미적 수업 진도 계획서 봤니? 오늘 미적 진도 안 나가요. 오늘 하루. 오늘 질의응답이야. 그래서 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니들이 미적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으면 거기다 시간을 쓸 거고요. 없다고 하면 등비까지 마무리할까 싶어. 왜냐면 등비는 방금 했던 등차에 비하면 내용이 절반도 안 되거든요. 특징이 좀 적어서.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마필교과서랑 시너지 100문제 중에 홀스번인가 푼 거 있죠? 거기서 질문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그거를 받고, 뭐 그거는 뭐 알아서 잘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면 등비 좀 더 나가고, 이렇게 할 생각이야. 쌤이 지금부터 아무튼 지금 8시 50분이니까 10분간 쉬는 시간 주고 다시 시작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나름대로 좀 의사결정 좀 해놔. 알겠어?